자, 봅시다. 아저씨,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연말에 내 모습 같은데. 밥하고 좀 잘 쉬었어요? 안 쉬었어? 쉬었지. 수업 시작해, 정신. 자, 그래서 요거 여기에 지금 선호 마음이 배열 순서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혹시나 학교에서 할 수도 있어. 학교에서 하는데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요 책 펼쳐가지고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 수능이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수능은 안 나오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정도. 그냥 이런 거에도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거 뭐랑 좀 많이 물어보냐면 요 높이법이랑 그 다음에 CJ 쪽 얘네는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랑 엮어서 물어볼까요? 중세국어랑 많이 엮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배열 순서랑 중세국어 배열 순서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냥 1, 2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봅시다. 126페이지 활용. 이게 지금 순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래서 규칙 활용은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규칙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야 될까요?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단은 간과 미가 합쳐진 형태를 뭐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용언을 이루는 또 다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언은 필연적으로 몇 개의 형태소가 만난 말? 최소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만난 말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용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2개 이상의 그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고, 어간은 뭐라고 했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태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전부 뭘까요? 규칙이겠지. 자, 그러니까 어간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전부 규칙입니다. 근데 어간의 형태가 훼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야. 알겠죠? 그냥 내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내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야. 형태가 훼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인 애들이 있습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을까요? 탈락. 그 다음에 탈락. 미안합니다. 3개 얘기할게요. 리얼 탈락. 얘네는요, 형태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규칙 활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요, 어간의 끝소리가 어간의 끝소리가 아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일 때 이제 탈락이 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탈락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없다. 근데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뭐 불규칙하게 쓰인 경우도 있지만 걔를 그냥 불규칙으로 따로 떼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리을이 다른 걸로 변하지 않고 그냥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디귿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걔는 제외야. 그냥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거 탈락이잖아. 탈락. 맞죠? 그러니까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인데 얘가 리을이 없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탈락이랑 아웃 탈락이를 모음 탈락이라고 얘기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모음이 변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에는요, 대체로 뒤에 이제 어미 중에서
아어 또는 아서, 어서 이런 애들이랑 결합할 때 탈락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다 라고 하면 아어를 붙이면 얘가 어떻게 돼? 써가 됩니다. 맞죠? 나 저기에 가다 라고 하면 가 또는 가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서는 사실은 가아서죠. 가아서. 우리말에 서라는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가아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 탈락. 리을 탈락은 뭐 있습니까? 뭐 알다, 살다.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아는 이렇게 되면 이제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은 되게 종류가 많긴 한데 그냥 큰 범위로 나눈자면 얘기하자면 리을 뒤에 니은이나 시옷이 오는 경우에 탈락합니다. 이건 의문할 때 다시 알 건데 알겠죠? 그래서 알다 리을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지금 리을이 탈락한 거죠. 그래서 으 탈락, 아웃 탈락, 리을 탈락은 규칙 활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네는 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오는 거야? 의문의 변동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불규칙은 의문의 변동에 안 나와. 왜 그런데? 어떨 때는 규칙으로 되고 어떨 때는 불규칙으로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으 탈락, 아웃 탈락, 리을 탈락은 어간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본다? 규칙으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불규칙 봅시다. 불규칙. 자, 그래서 불규칙 활용은요 크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어간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어간, 어미 모두 불규칙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인데 여러분들 내가 이게 너무 안 외워진다. 솔직히 말하면 좀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학생이 좀 대부분이지만 내가 이게 너무 좀 잘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뭐만 외우면 되냐면 얘네 두 개만 외우세요. 얘네 두 개 다 합쳐봐야 종류 4개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나머지 들어보면 돼. 어간 불규칙이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안 외워진다. 내신 시험 칠 때 정말 안 외워진다라고 하면 얘네 외우고요. 그냥 얘네에 대한 예시들도 다 외우세요. 예시 단어들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얘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자주 보고 많이 보다 보면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127페이지 여기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 자, 시옷 불규칙. 자, 그래서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왜 불규칙인데요? 어떨 때는 규칙으로 쓰이고요. 어떨 때는 규칙으로 안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벗다, 씻다 같은 경우에는 벗어, 씻어라고 하면서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간 뒤에 그대로 있고요. 어간 원래 벗다잖아. 맞죠? 어간의 원래 형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규칙이야. 그런데 있다, 짓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이어, 지어라고 하면서 뭐가 탈락합니까? 시옷이 탈락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옷이 탈락하는 게 바로 시옷 불규칙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예전에 들은 적 있나요? 시옷 불규칙은 왜 시옷 불규칙인지? 뭐 때문이야? 시옷이 원래 반침으로 쓰였을 때 얘네들이 이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받침으로는 시옷으로 쓰지만 연음될 때는 이제 반침이 초성이 있으니 임으로 바뀌었거든. 자, 그래서 소리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시옷 불규칙은 불규칙이 일어나는 얘는 원래 우리가 중세국어에서는 뭐로 쓰였다? 얘가 반치음인 얘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시옷 불규칙은. 자, 다음 디귿 불규칙 봅시다.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리을로 바뀌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규칙 불규칙은 좀 완전 빡세게 좀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중세국어랑 연결해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걷다, 걸어, 듣다, 들어. 그런데 얻다는 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얻어라고 하면서 규칙으로 활용이 되어 있죠. 어간이 훼손되지 않았어.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도 중세국어, 근대국어에서 좀 다르게 드러나죠. 중세국어에서는 리을, 이음으로 드러나고 우리 현대국어처럼. 근대국어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리을, 리을로 되어 있죠. 걸러.
들러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랑 연결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잡다, 뽑다 얘네들은 뭐야? 그대로 잡, 뽑 어간 살아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돕다, 줍다 같은 경우에는 뭔데요? 지금 돕에 아어, 줍에 아어가 붙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도와 주워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비읍 불규칙 가지고 물어보는 건 어떤 거 물어볼까요? 얘가 어간 불규칙인지 어미 불규칙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뒤에 어미 바뀌었는데요. 자, 그런데 얘가 어간 불규칙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비읍이 뭘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나 우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중세국어로 따지자면 비읍이 오우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얘가 원래는 뭐였다? 순경은 비읍이었다. 맞죠?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오나 우로 변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모음 우, 반모음 우죠. 자, 그래서 반모음으로 변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봐봐봐. 비읍이 예로 변하고 그 다음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연음되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읍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비읍이 예로 변했기 때문에 어간입니다. 그러면 오를 빼면은 그대로 뭐야? 얘는 아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어미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어미는 살아있어요. 맞지? 어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읍이 반모음 우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뭐로 본다? 어간 불규칙으로 봅니다. 알겠죠? 어미 불규칙 아니야. 어간 불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신 스타일의 문제에서 뭐도 물어볼 수 있냐면 얘가 와로 쓰이는 경우랑 워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음 조화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양성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배우게 되면은 그때 좀 이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읍이 오로 변해서 그냥 어간 불규칙이다 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르 불규칙. 르 불규칙은 뭐랑 물어볼까요? 쭉 밑에 나와서 러 불규칙이 있습니다. 얘가요 똑같이 르 불규칙도 그렇고 러 불규칙도 그렇고 뭐요? 형태가 어떠냐면요 어간의 끝소리가 르로 끝납니다. 러 불규칙도 어간의 끝소리가 르로 끝나고요. 르 불규칙도 르로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간이 불규칙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흐르다잖아. 흐르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야? 흘러로 바뀌는 겁니다. 흘러. 그러면 선생님 뒤에 러가 되어 있는데 얘도 어미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런데? 원래 어간이 뭐였어? 생각해봐. 원래 어간이 뭐였어? 흐르까지가 어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흐르 플러스 어미가 뭐가 붙은 거야? 어가 붙은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만 사라진 거야? 으만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으 사라지고 나서 얘네 결합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흘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얘가 흐에 리을 어로 바뀐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흐에 리을까지를 뭐로 볼 건데? 어간으로 봅니다. 왜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음운 4개잖아. 맞죠? 그냥 하나, 둘, 셋, 넷, 음운 4개잖아.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음운 4개, 여기까지 음운 4개 하면 그냥 으라는 모음이 뭘로 변한 거야? 리을로 변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를 만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흘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어간이라고 봐서 어간 불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고 보통 이 르 불규칙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리을 불규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르 불규칙을 리을 불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을 활용형은 뭐다? 어간 불규칙입니다. 어간 불규칙. 그래서 러 불규칙이랑 많이 이제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 규칙 활용은 어떻게 되는데? 따라. 이게요, 여러분들 르로 끝나는 어간은요 규칙보다 사실 불규칙이 더 많습니다.
이 불규칙도 있고 밑에 있는 불규칙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 찾기가 좀 더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따라는 뭔데? 따르다잖아. 따르다. 맞죠? 그러면 봐봐. 얘도 모음이 탈락한 거거든. 어간이 변했어. 근데 얘는 규칙 활용이야. 왜 그런데? 탈락 자체가 규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봐봐봐. 말장난 보통 내신에서 말장난 하는 거. 얘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규칙 활용이야. 그러면 얘가 활용되는 형태에서 의문의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습니다. 맞죠? 얘도 의문의 변동이 생겼고요. 얘도 의문의 변동이 생겼고 밑에 나오는 러 불규칙도 의문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셋 다 의문의 변동이 생겼는데 얘는 규칙이고 둘은 불규칙인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활용이나 불규칙 활용이냐, 그 다음에 변동이 생겼느냐, 변동이 생기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 우불규칙은 뭐 쉽죠? 사실은 우불규칙은 뭐 푸다 말고는 예시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푸다가 있어요. 푸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퍼. 근데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펐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거 펐다는 좀 쉽네요. 밥을 퍼서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 형태소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맞죠? 푸 플러스 형태소 2개네요. 미안합니다. 글자가 3개죠. 자, 밥을 퍼서라고 하면 어간 푸에다가 어서가 붙은 거거든. 맞죠? 자,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밥을 퍼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뭘 실수하기 쉽냐면 그냥 퍼 자체가 그냥 어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밥을 퍼서라고 하면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아주 미세하게 따지면 어간은 어디까지야? 피읍까지만 어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간 물어볼 때만 좀 유의하면 됩니다. 주어 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줄여요? 주어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결합한 형태거든. 맞죠? 뒤에 있는 모음이랑.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이런 걸 줄어든 말이라고 해서 준말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준말의 형태로 딱 되어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간이랑 어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우까지가 어간, 어는 어미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간, 어미 다 갖춰져 있는 거. 형태 변화 없습니다. 얘는 어간, 어미 갖춰져 있는데 형태 변화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불규칙은 쉬워요. 어떨 때만 쓰는데? 하다에만 씁니다. 하다에만. 기본형이 하다잖아. 맞죠? 자, 기본형이 하다인데 그 뒤에 아어를 붙이면 아어가 뭘로 바뀌어? 그냥 여로 바뀌는 거야. 맞죠? 그래서 공부하다에 공부하야. 그러면 뒤에 어가 붙이면 어떻게 돼? 공부하여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어와 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태소의 이 형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태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형태다 이 말이거든. 똑같은 형태소인데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서 형태소의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을 얘네들이 을과 을이 형태소의 이 형태,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와 가가 형태소의 이 형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형태는 다른데 뜻이 완전히 똑같고 역할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다 이외에는 다 이제 보통 어 탈락에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다 그러면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의문이 하나 줄어든 이제 아웃 탈락에 나가죠. 아웃 탈락. 자, 그 다음 러 불규칙. 얘가 아까 얘기했던 저 위에 있던 르 불규칙이랑 다릅니다. 봐봐. 르 불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어간의 끝소리가 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러 불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어미의 첫 소리가 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어미의 첫 소리가 러라서 그런데 자, 러 불규칙은 쉽습니다. 예시 우리말에 3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르다가 있고요. 푸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다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잘 안 나와. 근데 이 누르다가요 노랗다는 뜻입니다. 이 누르다는 이 노랗다는 뜻이야. 색깔 나타내는 말이야. 푸르다랑 누르다.
알겠죠? 자, 이 세 개만 뭘 하는데? 러를 씁니다. 이르러, 푸르러, 그 다음에 누르러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누르다가 이 누렇다는 말만 있어? 아니잖아. 누르는 것도 있잖아. 맞죠? 자, 그럼 그 누르는 거는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눌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활용이야? 위에 르 불규칙이 됩니다. 눌러잖아. 눌러. 맞죠? 근데 누르다에 색깔의 의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누르러가 됩니다. 누르러. 알겠죠? 색깔이 들어가면 누르러. 누르다는 눌러. 아, 그러니까 푸시. 누르는 거는 눌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르다. 이르다는요, 뜻이 세 개가 있습니다. 맞죠?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도착하다. 다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도착하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의미로 시간이 이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다가 있습니다. 일러 바치다. 맞죠? 자, 그래서 아어를 붙이면 도착하다는 어떻게 돼? 정상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죠. 이르러서가 됩니다. 시간의 의미를 쓰면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이렇게 됩니다. 말하다의 의미를 쓴 건데 네가 선생님한테 일러서 그렇잖아. 일러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간 의미랑 말하다의 의미는 어떤 활용입니까? 르 불규칙, 그러니까 어간 불규칙입니다. 얘만 뭐야? 어미 불규칙이야. 이르다는 그래서 문맥상으로 파악해야 되죠. 문맥상으로. 이르다를 주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규칙 활용으로 보면 돼. 치르다. 치르다야, 맞죠? 자, 그래서 으가 탈락한 치러 이렇게 되죠. 치러. 자, 그 다음 마지막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얘도 뭐밖에 없어요? 색깔 나타내는 거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끝이야. 어간 불규칙 제외하면 세 가지가 끝이야. 자, 그래서 색깔 나타내는 거 파랗다, 파래, 하얗다 어떻게 돼? 하얘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자, 어간 어미 보면요, 어간에 히읗 있어요. 없어졌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아오가 붙었다. 아가 뭘로 변했어? 에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변했고요. 얘도 변했어요. 자, 그래서 어간 어미 둘 다 변해서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예시들입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가세요.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요, 하나의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 왜 주어, 서술어 이런 거 찾을 때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요, 페이지 얘기해 줄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얘기할 때는요, 그냥 본용어, 보조용어 다 묶어서 서술어라고 얘기하죠. 서술어. 자, 근데 얘를 쌤이 왜 얘기하냐면요,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있으면 본용어와 본용어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본용어가 분용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단어가 애초에 합쳐진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용언 플러스 용언의 경우잖아. 형태로 따지면 이게 뭐 어간만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 그냥 다 상관없이 어찌됐건 간에 용언 플러스 용언의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용언 플러스 용언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뭔데?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용어, 보조용어, 본용어, 보조용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보조용어는 항상 뒤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용언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의미로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용언 플러스 용언이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면 이런 거 물어볼 땐 대체로 뭘 물어볼까요? 요거 수능에는 안 나온 지 꽤 됐어. 그냥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고2, 고3, 모의고사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두 가지 물어봅니다. 조사 결합 가능성. 사이에 조사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다른 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부터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이렇게 되면 얘네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뭐야?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또 뭐도 허용됩니까? 붙여쓰기도 허용됩니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붙여쓰는 것도 허용돼요. 근데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요, 붙여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얘네 어떻게 구분해? 의미로 구분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또는 그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본용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보조용어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합성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이 된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합성어가 되어 있으면, 이 합성어가 되어 있으면 얘는 띄어쓰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붙여만 써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띄워만 써야 되는 경우, 얘는 붙여만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띄워서도 쓸 수 있고 붙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두 가지를 묶으면 공통점이 뭔데?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조사가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성용어의 경우에는 사이에 조사가 결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결합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얘네 둘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자, 그래서 보조용어의 특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어 특성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얘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느냐?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사가 붙는 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미가 부르는 게 불가능한 거야. 이해됩니까? 서라는 어미가 부르는 게 불가능하고요.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조사는 붙을 수 있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조용어의 종류, 이건 좀 적어주세요.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 첫 번째는 생긴 형태가 뭐냐면 용언 플러스 용언이야. 그럼 여기서 의문, 용언 플러스 용언이 아닌 본용어 보조용어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용언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언 플러스 용언이라고 하면 그냥 나 이거 다 먹어버렸어,
먹어버리다 라고 하면 먹다의 의미는 살아있는데 버리다의 의미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 다음 보고 싶다. 보다의 의미는 있는데 싶다의 의미는 없습니다. 싶다는 애초에 보조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야? 지금 먹다 버리다 보다 싶다기 때문에 딱 생긴 형태가 뭐야? 기본형을 가질 수 있죠. 기본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언 플러스 용언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용언 플러스 용언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 보조용언이잖아. 얘네들이 보조용언도 품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요, 보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뭔데? 보조 형용사입니다. 근데 보고는 뭔데? 동사다. 이거 이해돼요? 자, 앞에 보고 싶다 할 때 보다는 동사야. 근데 뒤에 싶다는 형용사입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씹는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는 붙여서 얘기하는 거야. 버리다는 버린다 됩니다. 맞죠? 버린다 돼요. 자, 그래서 먹어버리다는요, 동사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조입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많이 물어봐. 동사 플러스 동사냐, 동사 플러스 형용사냐, 형용사 플러스 동사냐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고 싶다는 건데 동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고 싶다를 하나 전체로 보자면 얘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고 싶는다는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 플러스 용언이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 사용 형태 있습니다. 요거는 종류 꽤 많은데 쉬운 것들, 뭐 잘난 체하다, 그 다음에 뭐뭐 체하다, 뭐뭐 듯하다, 뭐뭐 척하다, 뭐뭐 땡하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성쉽다. 얘가 왜 본용어 보조용언이지? 딱 생긴 형태만 보면 뭐야? 잘, 난, 본, 할이잖아. 그러면 난, 나의 니은, 보의 니은, 하의 리을이니까 딱 뭐야? 관형사용 전성어미거든. 맞죠? 관형사용 전성어미 뒤에 체, 득, 성 얘는 뭔데? 의존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관형어 플러스 명사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명사로 보기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있어? 띄어쓰기도 안 한 상태로 하다 싶다가 붙어있잖아. 여기에 있는 하다 싶다를 우리는 뭐로 볼 건데? 이건 나중에 사실 다음 주에 할 거긴 하지만 얘네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전미사죠. 전미사. 자, 그래서 명사 뒤에 접사가 붙어서 공부하다처럼 공부라는 명사 뒤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그냥 동사가 된 거야. 공부하다처럼. 근데 공부하다는 혼자 쓸 수 있어. 근데 체하다, 듯하다는 혼자 쓸 수 없거든. 왜 그런데? 명사는 명사인데 하필 뭐랑 결합한 거야? 의존명사랑 결합했단 말이야. 하필 의존명사랑 결합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앞에 관용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마침 관용어가 또 뭐야? 용언의 관형사용 형태네. 그럼 얘는 품사로 따지면 원래 뭐야? 동사나 형용사잖아. 그러면 결합한 형태로 봤을 때 딱 뭐야? 동사 플러스 동사, 형용사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본다? 본용언, 보조용언의 경우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네 붙여 쓰는 거 가능합니다. 아, 나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본 듯하다라고 할 때 하여튼 뭐 듯하다였던 것 같아. 이거 관련해가지고 맞춤법 맞는 거 틀린 거 했는데 그 예전에 1대100 퀴즈에서 전원 다 틀려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탈락해버린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맞는 맞춤법입니다. 맞죠? 틀린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맞는 맞춤법입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뭔데? 자, 맞고 틀렸고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 차이가 뭔데? 얘네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니까 띄어 쓰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붙여 쓰는 거 당연히 되죠. 근데 얘는 왜 안 돼? 얘가
이미 결합된 애라고 했잖아. 얘가 뭐라고 했어? 접사라고 했습니다. 띄워쓴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하나가요. 하나라는 말이요. 동사도 있고 접사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접사로 쓰는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였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 얘는 왜 띄워 쓰는데? 본용어과 보조용어니 붙였으니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 좀 깊게 탐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깊게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난 모르겠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내가 뭘 봤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를 텐데 그 서울의 어디에서 대학 교수인데 러시아 사람이야. 근데 한국말을 진짜 그냥 미친 듯이 잘하는 그 통역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한국말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역하다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본용어나 보조용어에서 멘탈이 나간 거야.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대.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거기에서 물어봤는데 한글 맞춤법 그 사이트에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 GPT가 아니고 한글 맞춤법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데 그냥 본용어나 보조용어를 띄웠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붙였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이만큼 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멘탈이 나갔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모르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 많아. 엄청 조건이 많은데 일반적인 조건 2개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 2개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러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다 말고 얘를 들어서 내는 거. 맞죠? 들어서 내는 거. 얘는 합성용어이거든. 합성용어. 들다 내다야. 맞죠? 자, 그래서 드러내다야. 그러면 여기에 드러내다 하고 나서 플러스 10다를 붙여봐. 다라고 하면서 자, 얘는 지금 합성용어잖아. 들다 내다. 맞죠? 합성용어인 상태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띄우고 싶다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붙여 쓰는 게 허용 안 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사가 사이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체온 용어하고 끝나게 생겼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주가 아니라 9주. 시간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8주, 9주, 8주? 그냥 9주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면 10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다 하면은 한 2월 말 3월 초에 그 수능국어 문학을 좀 같이 보려고 했거든요. 시간 좀 될 것 같아서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다시 자, 드러내고 싶다라고 해서 얘는 앞말의 합성 용어이기 때문에 뒤에 말이랑 반드시 띄웠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앞말과 뒷말 사이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웠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듣도, 하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아직까지도 이번 수능 문제를 못 보긴 했는데 이번 수능 문제에 나온 게 요거였죠. 요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봐봐. 본, 듣도, 하다잖아. 그럼 얘가 접사일까요? 접사 띄웠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우리 본, 듣도, 하다 반드시 띄웠어야 된다며.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동사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맞죠? 그럼 동사가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문장 성분. 본, 듣도, 하다인데 도는 보조사잖아. 도 빼봐.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이 안 돼.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데 본,
본뜻도 하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적절한 조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적절한 조사 뭐가랑 붙을 수 있을까? 목적격 조사랑 붙을 때 그나마 어울립니다. 이해되죠? 본뜻이 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본뜻을 하다가 그나마 말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도 본용어 보조용어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알겠죠? 하기는 하는데 형태로 따졌을 때 마치 무엇의 역할을 한다. 마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얘가 명사기 때문에 마치 관용어가 꾸며주는 형태로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본뜻 하다 할 때 하다는 뭐가 돼? 접사가 돼요. 본뜻도 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동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와 접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내가 알기로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물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 본용어, 보조용어 붙였으니까 허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본용어, 보조용어 중에서 특히나 본 플러스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냥 의미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동생이 혼자 사과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면 뭐야? 얘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거 먹다 버리다 하잖아. 먹다 버리다. 맞죠? 자, 먹다 버리다면 먹어버렸다라고 할 때 버리다의 의미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 사과를 혼자 먹고 버렸다, 먹다 버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돼?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됩니다. 실제로 버린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버리다의 의미가 살아있는, 안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의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미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용언 끝났습니다. 그 남은 품사는 뭐 얼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관형사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관형사 조사 부분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 기억날 텐데 읽으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는데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들. (152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여기 품사 파트 있죠. 품사 파트 전체까지가 다 숙제거든. 문제 몇 개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2교재 선정한 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용만도 자세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에 안 나올 만한, 그러니까 엄청 자세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설명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읽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문법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쌓이는 게 많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품사 오늘 못한 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읽으면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고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뒤에 실전 문제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품사 파트에 나와 있지만 물어보는 게 품사가 아닌 것도 있어요. 문장 성분이랑 다른 거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본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풀어보고요.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그냥 값치 찾아보고 아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